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최근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2019 세계 저장 상인 상하이 포럼에 참석했을 때 한 발언인데요. 하루 동안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5통이나 받고 지난 일주일 사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친구가 1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 3분기에는 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통계 조작으로 전력 사용량과 각종 경제 수치를 종합하여 계산해보면 실제 성장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최근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찬 총리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 운용 방침으로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공급 측면에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거칠애일 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국영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저효율, 고비용 구조임에도 현재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시장을 교란하며 건실한 수많은 민영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최소 75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스스로 분명 민영기업이라고 말하는데 대체 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수많은 민영기업 중에서도 화웨이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던 것일까요? 또한 그렇다면 대체 국영기업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일까요?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려 민영기업 및 중소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해야 한다지만 현재 국영기업이나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아무 관계가 없는 민영기업인 경우 웬만한 규모가 아니라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국영기업으로의 대출을 함부로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기업들까지 지원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중국은 국진민퇴, 즉 국가와 국영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우수한 민간기업들은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국영기업들에게 흡수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IT 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들, 일명 BAT라 불리우는 바이두, 알리바바, 텅신, 상계사의 창업자 리엔홍, 마윈, 마하텅은 이미 모두 CEO 자리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이들이 장점인 계열이라서 결국 시진핑 세력의 요구로 인해 하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무슨 권리로 이들에게 자신들이 창업한 회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앞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당과 정부 밑에서 건실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은 그동안 낮은 임금과 개발도상국 치고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십 년 동안의 발전으로 예전의 원가 우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의 중국 회이조 공장 철수입니다. 이 공장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직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는 스테레오 오디오, 2000년대 초에는 MP3 플레이어, 2007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등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전자제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었던 의미 있는 공장입니다. 최근 삼성이 철수할 때 중국 언론들은 결국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삼성을 넘어섰다는 등 자화자찬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며 중국 브랜드의 승리를 자축했었지만 현재 회이조우는 삼성이 떠난 후로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삼성이 떠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좋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의 약국,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 PC방, 호텔 등 그동안 삼성 직원들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던 지역 경제는 이제 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철수는 삼성 스마트폰의 중국 점유율이 중저가에서 중국 토종 브랜드들에게 밀려 1% 내외로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만약 중국이 지금까지도 생산 기지로서의 원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중국 내수로 공급하는 물량이 적다고 해도 중국에서 공장을 유지하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 되기 때문에 공장을 폐쇄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중국 내 모든 스마트폰 생산 공장 철수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그렇게 뛰어난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모두 중국 기업처럼 대우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 좌파들의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보였으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피해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마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롯데를 보십시오. 중국에 투자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니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 모두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년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DP 성장률의 저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3월 개최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2019년 성장률 목표를 6에서 6.5% 구간으로 설정했는데 그건 최소한 중간 수준인 6.3% 전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발표했던 것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것인데 결국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 30% 수준이었던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5.9%로 급락했으며 올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이내에 시중에 9천억 위안을 풀었습니다. 올 초 전인대에서 2조 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던 계획과 합쳐서 계산해 보면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이 풀었던 4조 위안을 뛰어넘는 엄청난 경기 부양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이 구현한 주석 3년인 금지 조항을 없애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동시에 상하이방이나 공청당 수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30원으로 연명하며 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복지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중국 요리 중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요리가 가장 많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최근 아프리카 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각종 동물 사료의 수입 가격 역시 상승하여 중국의 전체적인 소비 물가가 올라가 인민들의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제 제가 지인을 통해 받은 돼지고기의 사진입니다. 1kg에 96원, 약 100g에 1,520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한국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중국인데 돼지고기의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 교육, 병원 등이 크게 부족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상황인데 국가의 재정은 공산당 유지, 세계 패권 도전, 방역 강화, 내부 단속 등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시가 공중 화장실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는데 화장실 내에서 15분 이상 머물러 있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경보음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화장실 칸마다 잠금 장치와 적외선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의외의 사고를 당해 장시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며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와 같은 AI 기능이 향후 공항 내 보안 강화와 범죄 예방, 쓰레기 분리수거, 공중 화장실 등까지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인민들의 편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런 곳 말고도 반드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 수도 베이징과 광동성 광저우, 선전에서도 스마트 공중 화장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AI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결국 14억 인구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시점에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을 현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 단속 다음으로 중국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국방력입니다.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에 있어 국방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자국산 항모 산동함의 취역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구소련에서 구입한 함정을 랴오닝함으로 개조하여 항모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모 운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연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기술로 항모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미국과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원자력 항모도 아니고 사출기 역시 아직까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모의 보유로 인해 중국의 해상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이미 일반 신흥국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한데도 공산당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 할 수 없는 중국이기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라면 스스로 위기에 빠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몽은 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중화 사상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지 결코 대한민국이 함께 할 수 없는 꿈입니다. 1대1로는 중국이 미국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받겠다는 전략일 뿐이지 결코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협조했던 국가들은 지금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